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론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교육 자료를 제작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올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은 우리가 이제 2주차에 벌써 너무 옛날이죠. 그때 배웠는데 실제로 이제 막상 선생님들이 목표 표현을 정하시고 교육 자료, 부교재를 제작하신다고 하면 특히 연습보다는 과제 태스크, 과제 활동 과제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예를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때 항상 좋은 샘플만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를 좀 어, 들으시고 그냥 이 PPT만 보시고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않습니다. 이제 물론 선생님들께 다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사용해도 되는지 허가를 받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올리는 건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또 다 이제 우리가 모국어 화자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것만 메모하시면 되고 이것 자체로 선생님들의 목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것들은 없을 것만 같은 것들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샘플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좋은 샘플, 어떤 것은 이제 비포와 애프터예요. 제가 피드백을 드리기 전에 버전을 보여드리고 제가 피드백을 드렸더니 매우 훌륭하게 이제 수정하셔서 모의 수업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제 제 나름으로 수업을 좀 들어주십사 하는 의미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네, 들어가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이제 부교재라고 하는데 교육 자료, 이제 선생님들이 교구로 쓰시는 설명하는 데 필요한 어떤 예시문이라든지 시각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시각 자료는 조금 꼼꼼히 보는 편이에요. 시각 자료를 굳이 쓴다고 했을 때 효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시문은 예시문대로 보니까 그것의 교육 자료는 제외한 선생님들이 학생용으로 제작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입을 따로는 안 했는데요. 지금 이 교육 자료는 당연히 그렇죠. 학생용입니다. 그래서 학생용으로 실제 수업에서 배부되는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수업 지도안 안에 작게 넣으셔도 되고 수업 지도안에는 설명, 그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설명 부분, 선생님들의 설명이니까 어떤 발화를 할 것이며 어떠한 움직임, 뭐 순서로 할 것이다만 쓰셔도 관계없고 그런 경우에는 붙임으로 해서 따로 파일로 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지 한 장, 활동지, 과제 활동지.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종이 형태로 나가는 게 아니라면 지도안에 굉장히 상세하게 교사 발화와 지시문 뭐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어, 모의 수업안, 모의 수업 지도안 하나, 연습지 하나, 그다음에 과제 태스크 활동지 하나입니다. 과제 활동지의 분량은 제한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을 제가 어떻게 봤냐면 PPT로 그걸 또 따로 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뭔가 게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안에는 게임의 방법을 기술하시는데 그게 복잡해서 기술은 다 하시고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고 학생들에게 그 게임을 시연을 한다. 근데 그 부분은 내가 동영상으로 한다. 그래서 동영상 찍은 걸 링크해서 올리시는 분까지도 제가 봤어요. 뭐 게임이 어떤가를 떠나서 효과를 떠나서 그렇게 성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것의 뭐 질은 제가 언급할 게 아니고 사실 모의 수업하는데 이제 아시는 분 모아놓고 한 거잖아요. 그걸 촬영을 하고 정말 성의가 대단히 돋보이고 그 정도 열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 부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상황에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해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기술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술 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이런 이렇게 할 거다와
그다음에 실제로는 학생에게 그걸 지시하셔야 되잖아요. 그 발화와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실상 판단하는 것은 학생용 발화가 학생이 알아듣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학생이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가 가장 초점이 되는 중점적인 점검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전반적인 점검 사항을 했는데, 모든 활동과 연습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이론은 그렇습니다. 모든 이론이 아니 안 그런 게 있나? 우리가 수업 지도안을 짜는데 뭐 목표와 관계없이 재미로 만든 학습 활동도 있을까? 라고 하시는데, 그 학습 목표를 잘 설정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을 수 있다를 말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을 줄 알다로 할까요? 조금 다른 예문으로 뭐뭐 할 줄 알다. 자, 그러면 한국어 교육에서의 학습 목표가 을 줄 알다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학습 목표로 제대로 학습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을 줄 알다를 사용해서 뭐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건지, 예, 뭐 능력을 말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을 줄 알다는 기능이 조금 이렇게 멋진 기능은 나오지 않죠. 을 수 있다 같은 경우에는 능력도 있고 그 가능성 아니면 약속을 정할 때도 사용하잖아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의향을 물어볼 때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을 수 있다는 조금 더 을 수 있다가 처음에 주어질 때는 내일 만날 수 있어요까지는 확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교재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을 수 있다를 목적을 그냥 능력을 말한다. 나는 한국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운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초급에 나오는 그 목표라면 학습 활동도 거기에 제한시키셔야 됩니다. 이제 과제를 근데 만들려고 보니까 사실 실제적인 과제를 만들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데, 우리가 능력을 말하는 경우 가장 흔한 것은 언제일까요? 보통 운전할 수 있어요.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영어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보통 상황에서는 잘 안 하잖아요. 보통 가장 실제적인 경우는 뭐 자기를 소개할 때죠. 뭐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든지 학업을 위한 자기소개 같은 것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도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사람을 처음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영어를 할 수 있고요. 운전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 자기소개가 아니죠. 네. 그래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봉사를 할 때도 능력을 알아야 적절한 봉사의 위치가 어떤 일을 부여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상황을 두셔서 과제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제에 을 수 있다가 능력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제를 만드시면 학습 목표를 근사하게 멋지게 만드시고 실제성도 있죠. 실제 약속할 때 쓰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도안, 교환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는 학습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르칠 때는 안 가르쳤는데 과제할 땐 갑자기 다른 기능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심화가 돼서, 제가 이제 그 전에 혹시 선생님께서 연습이나 설명 단계에서 그러한 것까지도 언급을 하셨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학습 목표에 그것까지 있었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학습 목표의 능력과 뭐 가능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이거 자체로는 이해 어려움이 없으시겠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자칫하면 한국어화자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익숙한 문법일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반드시 다시 되돌이편돼요. 교재 분석하시고 교재에서 목표 표현의 핵심 기능, 중점 기능이 무엇인가를
하셔서 그것만 다뤄주셔야 돼요.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게 마음대로 심화를 못 시키세요. 가지고 들어가서 능력만 하다가 갑자기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당장 못해요. 수행을 못하니까 바로 깨달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만들어간 게 다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설령 학생들이 잘해서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내일은 만날 수 없어요. 뭐 수업이 있어요.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내 의도대로 과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 학기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된다. 그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팀티칭으로 가는데 교사 간의 이렇게 연결성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재 자체에 가능성이 을 수 있다를 만약에 2급에 따로 또 다루는 교재라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때 가르치셔야 되니까. 근데 뭐 반복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교재에 더 이상 을 수 있다는 안 나온다.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배우셨죠. 이게 나선형이 아니라 그냥 선형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면 한 번 목표 표현이 제시될 때 거의 모든 기능을 다뤄주기 때문에 다루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과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요. 교육과정, 교수 요목. 교수 요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심화 확장하실 때는 그러니까 내 교재, 내 해당과 뒤에 부분까지 보시고 심화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제가 지금 해당하는 차시의 앞에 것을 신경을 쓰시라고 했죠. 바로 다음에 있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 때문에 학습자들이 무엇을 지금까지 배웠는가를 파악해야 설명도 잘 하시고 예시문도 잘 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이 알아듣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심화하는 경우는 뒤에 부분 우리 교재, 우리 기관에서 쓰는 교재의 뒤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나선형으로 심화 확장된다면 내가 심화 확장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교재가 완벽한 교재는 없어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을 수 있다에 가능성 물어보는 그렇게 그 제한 부분의 것은 2, 3, 4급에 없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하시는데 조금 단계적으로 하셔야죠. 사실 을 수 있다는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심화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크게 적응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는데 같은 것들은. 그래서 교재를 선생님들이 전체 시리즈를 파악하시는 게 매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모의 수업할 땐 수업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거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죠. 심화를 하셨으면 교재 확인하셨는가를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체화하려는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사실 심화 확장하면 조금 멋진 완벽에 가까운 이상적인 태스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목표 표현 하나 갖고 태스크를 멋지게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심화 확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어려운 거죠. 심화 확장하면 누구나 다 그리고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잘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과목이 별로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지금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 과목을 수강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목표 표현의 기능을 다루고 있는가 이것까지 이제 아울러서 그래서 목표 표현의 기능을 너무 마음대로 핵심 기능 아닌 것을 하고 있는가 자칫 우리가 모호하자인 경우에 실수를 한다. 그 다음에 특히 연습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과제 활동, 태스크에 가셔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학습자가 활동을, 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 지시가 명확하고 상세한가. 그러니까 지시라기 하면 조금 우리는 약간 어감이 그렇죠. 그래서 안내를 잘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제 저는 독자로 교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안내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는 학생들이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길게 발화하고 막
발화를 뭐 한 5분 동안 선생님 설명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50, 30%밖에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명확하고 상세하되 간단하게.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 한번 시연을 하든지 게임 같은 거나 역할극이라면 짧게 시연을 하거나 아니면 연습제의 경우에는 이걸 명확하고 상세하고 간략하게 안내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라는 것이 한국어 교재엔 항상 있습니다. 이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기를 하나 주고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해야죠. 보기라는 게 어느 교재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보기의 역할이 이것이죠.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기로 해서 주로 박스를 하고 보기에 뭐 가나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이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설명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설명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직관적으로 보고 앞에 아래 1번과 2번도 이것대로 하는 거죠. 이거 보면서 넣는 거예요. 뭐 어떤 교재는 뭐 위에 것은 뭐 색깔을 달리해서 뭐 분홍색 박스, 아래 것은 파란색 박스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있고 초급에서 고급에선 그렇게 안 하죠. 보기가 있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몇 개쯤 내는 게 좋냐? 적어도 하나의 문제에 4개는 있어야죠. 적어도. 근데 우린 보기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개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5, 6까지 나가도 좋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나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문제 안에서도 완전 폐쇄, 뭘 주시고 Q를 주시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반만 주시는 거, 여기는 안 주고 6번은 다 안 주는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문제는 6개 만드는 거죠. 6번은 학생이 만들도록 이 안에서도 완전 통제, 부분 통제, 그다음에 개방 이런 식으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생님들이 좋으실 대로 하고 보기에 나오는 것들을 어떤 것으로 보기를 할까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외적인 걸 보기로 두시면 안 돼요. 이 문제의 가장 일반적인 것을 보기로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말로만 하면 뭐 아는 것 같고 우리가 해볼 때 하지만 막상 부딪히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샘플을 지금부터는 보겠습니다. 연습지입니다. 연습 부분에 들어가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연습 부분은 선생님들이 운용하실 땐 쓰세요라고도 할 수 있고 말하세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말하세요라고 말해도 학생들은 글자를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굳이 쓰세요라고 안 하셔도 사실 되고요. 이것의 운영은 선생님들 교실을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잘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자 보겠습니다. 알맞은 것을 연결한 후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여기 지금 이게 느라고네요. 느라고 3급이면 이 정도 알겠지? 아니 모릅니다. 학생들은. 이거 다 설명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샘플을 이런 식으로 주셨네요. 보기라고 위에 안 하고 밤새워 공부하느라고 뒤에. 근데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밤새워 공부하느라고는 여기서 있었어요. 1번이에요. 알아요. 1번, 1번. 여기 뭘 쓰란 말이지? 이것도 쓸 수 있고, 1번이니까 이걸 쓰겠네요. 학생들이 이렇게. 아이고, 이게 벌써 나왔는데요. 1번이니까 이거 쓸 것 같아요. 밤새워 시험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고 2번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겠죠. 밤새워 시험 공부하느라고 퇴근 후에 시간이 없다. 그대로 읽거나 이제 3급이면 없어요 라고 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를 주실 때는 답이 뭘까요? 밤새워 시험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잤을까요? 이렇게를 주시고 여기는 주시고 여기는 안 써주시는 게 좋죠. 그래야 이제 쓰겠죠.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학생들은 안 읽어요. 우리는 열심히 생각해서 이것도 통제해서 주거든요. 아마 1, 2급에도 완성하다 이런 말 막 나왔겠지만 학생들은 안 읽어요.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줘야 된다.
모범적이라면. 그다음에 2번은 보기와 같이. 근데 보기는 선생님들 그냥 읽으면 그냥 글자잖아요. 여기는 꺽쇠가 있고 그래서 똑같이 주셔야죠. 그래야 이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보기를 하나 줬고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라는 거네. 근데 또 이제 제가 좋은 샘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네. 주말에 제 생일이었는데 왜 안 왔어요? 바쁘느라고는 안 돼. 그럼 뭘 해야 될까? 뭐 시험 준비하느라고. 보통은 이제 머리 쓰면 요거랑 비슷하게 시험 준비하느라고. 이렇게만 써도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보기에 밑줄에 여기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느라고. 끝. 그럼 안 되죠. 우린 여기까지 써야 되잖아요. 선생님 밑줄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학생들은 우리만큼 교재 열심히 안 봐요.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강화시켜야 되는 입력 강화는 느라고죠. 이게 포인트죠. 여기다 다른 표시 아니면 진하게라도 하셔야죠. 여기 밑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뭐 빨간색으로 하시든가. 근데 뭐 그런 컬러 복사를 해야 되니까 진하게 쓰셔야죠. 그래서 아니면 여기다 느락을 주셔야죠. 진하게 쓰고 그런 것도 귀찮다.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냥 형태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디테일한 것들이 학생한테 갔을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시겠지만 학생들은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당황하시죠. 내 의도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은 오류가 어떤 게 나올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근데 오류를 보고 바로 이걸 수정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자칫하면 놓치고 왜 안 하지 학생들은? 왜 문제를 안 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 막 설명을 했는데 학생들은 계속 모르고 가만히 있다든지. 진짜 그거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불상사가 왕왕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볼까요? 뭐를 제가 또 지적했는가? 디테일하게는 그렇고. 자, 보기가 불충분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목표 표현의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런 색깔은 조금 부족한 면을 제가 이런 색깔로 나름 표시를 했습니다. 자, 부엌에 이게 지금 정답을 해보시면 자, 시간이 없다, 못 들었다, 못 자다, 농돈을 탔다 이런 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부엌에 있었다는 이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부엌에 있었어요는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인데 이게 목표 표현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환 자체를 지금 같이 보여드리지 않는데 교환에서는 뭔가 핑계나 이유를 댄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핑계나 이유라고 이것만 가지고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 표현의 기능에 부합하려면 뭔가 앞에 이렇게 단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부정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전화를 못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화문으로 하고 이렇게 준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4번이 목표 표현의 기능에 부합한다고 이 문장 자체만으로는 좀 모호하다. 그래서 보기가 그렇고 이런 기능 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예시문이 보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 특히 이 줄 긋는 거 저도 좋아하는데요.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답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얘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잠을 못 잤어요는 되죠. 여자친구 선물을 사느라고는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전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라고 어떤 학생이 답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가 뭔가 그러니까 이 여섯 다섯 개가 이 다섯 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복수가 가능하고 음악을 듣느라고 전화 소리를 못 들었다거든요. 근데 음악을 듣느라고 다른 게 되나요?
다른 건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이거에 어울리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로는 두 개의 복수 정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거를 시험 공부하느라고 첫 번 1번 문제에 전화소리를 못 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죠. 1번 문제에서. 그것도 맞고 잠을 못 잤어요도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밤새워 시험 공부하느라고 전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라고 하면 틀렸어요 라고 반응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1번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 딱히 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것은 이제 여기도 정답과 오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 개방형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생각하신 정답이 물론 있죠. 하지만 다양한 오류문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오류문이 나올 때 선생님이 명확하게 어떤 점 때문에 너하고가 안 어울린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뭐 오답을 준비하라는 건 아닌데 좀 의외의 답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보지 않았던 답이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기능, 왜 안 왔고, 왜 이렇게 늦었고, 왜 이렇게 못 받고, 이렇게 이런 문제는 특히 그 목표 표현의 기능에 딱 맞도록 해야 돼요. 아까 4번처럼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이 있었어요 같은 것들을 여기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연습지 하나에도 제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연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습지는 이게 뭐죠? 자마자네요. 자, 일단은 그림을 넣어서 조금 학생이 아까처럼 글자만 있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겠다. 보기를 보니까 끊다 나가다 시작하다 보다 이게 여긴가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1번 집에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건데 오다도 되고 나가다도 되네요. 원래는 한국말로 집에 오다겠죠. 근데 학생들은 나가다 앞에 에서 나가다도 잘 못 써요. 에도 쓰고 에서도 쓰고 별로 관계에 신경을 안 써요. 아마 이거 두 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어떤 그림을 고를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다 알죠. 아는데 아까처럼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닌데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집에 오다, 엄마가 방에서 나가다에 그냥 나가자마자, 오자마자. 그래서 그림이 없다면 이거는 단순한 형태 확인 문제입니다. 형태 제시에 따르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불규칙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적할까봐인지 아니면 두 번째 지적사항 수정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목표표현 형태를 확인을 그림을 보면서 나가다도 이렇게 하니까 바깥 방향으로 나가다 이것도 나가다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확인하는 단순한 문제인데 완전 통제형인데 그림을 줘서 조금 부담감을 줄였어요. 근데 조금 더 뭔가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형태 확인 문제가 이렇게 한 장이나 차지하네요. 이렇게 면적상. 그래서 조금 이거 2번 엄마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울어요가 사실은 제 마음에 싹 드는 건 아니에요. 자마자가 동시라는 게 좀 그림에서 안 드러나서 근데 그냥 형태 확인 문제로는 아까 위에 것보다는 위에는 형태 확인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형태를 확인할 때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기와 글자가 있는 것보다 그림을 줘서 조금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만약에 끈타 같은 걸 모른다라고 하면 전화와 뭐 연관되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번 문제로서는 괜찮다. 하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부분에선 자마자의 목표 표현의 의미 기능은 여기서는 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고 나서 은후에 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시간차 가능하면 이 그림에 시계만 보여줘도 되지 않나요? 근데 시계를 보여주면 답을 다 알려주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것은 자마자의
의미보다는 형태만 연습하니까 어차피 시계를 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태 확인 문제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주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둘 수 있어요. 집에 나가다 그럼 나가자마자 의미를 하나도 문장을 읽기만 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줌으로써 형태 확인을 조금 더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인데 과거를 하나 노출시키고 마지막에 노출시켜서 시제 문제도 살짝 보여주신 거죠. 전화를 끊자마자. 학생들은 이럴 땐 분명히 그냥 끊다에 자마자를 쓸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과거일 때도 자마자 쓰는 걸 선생님만 아는 거죠. 저와 선생님만 노출을 시켜서 시제까지도 이제 확장을 시키셨습니다. 어떤 제약사항을. 그러면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번입니다. 아까 앞에 형태를 확인하고 2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읽은 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마자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하세요.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근데 이것의 설명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학생들 그냥 이거 보고 이거 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림만 주고 자마자로 하면 제가 반드시 지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림의 화살표는 시간의 순서 아닌가요? 이걸 보고 어떻게 자마자가 나와야 할 텐데 제가 이건 지적을 한 다음에 고치셨겠네요. 피곤할 때는 무조건 집에 가요. 그리고 바로 자요. 설명을 해주신 거죠. 이게 시간에 물론 순서가 있지만 바로라는 걸 노출시켰고 보시면 바로 지난밤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다행히 바로 소방차가 왔어요. 이게 순서지만 거의 동시적이다. 5시에 수업이 끝나요. 끝나면 바로 교실을 나갈 거. 이것도 5시 똑같으면 그냥 그림판으로 잘라 붙이세요. 네, 그럼 더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라는 걸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마자로 그림의 표현이 안 되는 걸 설명을 할 때 이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쓴다 그거죠. 그래서 바로라는 그 자마자의 의미 기능하고 유사한 의미죠. 바로 자체가 반복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노출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가 배운 단어라면 이전에 배운 단어라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설명, 그림과 함께 설명을 주기 때문에 바로를 알면 사실 좋거든요. 바로 하자마자 같이도 쓰죠. 먹자마자 바로 자요. 이런 식으로도 쓰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노출해주고 필요하다면 바로가 이거랑 같은 뜻이다. 이 정도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교재 시리즈를 확인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노출인지 아니면 선행 학습한 어휘를 잘 사용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정도는 자마자와 같이 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여기가 선수학습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반드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시제 활용에도 일관성이 보입니다. 잘하신 부분이에요. 자요, 과거, 미래까지 의도하신 거예요. 1번은 현재, 2번은 과거, 이거. 학생들은 여기서는 초점을 거기 안 둬요. 근데 선생님은 당연히 자, 설명을 따로 앞에서 뭔가 제시 단계 하셨다고 하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현재 피곤해요. 자, 이거. 사실은 피곤했어요지만 어쨌든 불이 났어요. 왔어요. 그럴 때도 그냥 자마자. 끝날 거예요. 올 거예요도 자마자. 그래서 시제가 자마자 앞에는 시제는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현재이고 종결형에서만 한다. 이걸 이제 여기서도 의도하신 거라서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여기다 잘라서 여기다 붙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조금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지를 이렇게 만드셨고요. 다음은 다른 연습지예요. 자, 이것은 보시면 언제 미국으로 돌아가요? 내일 떠날 거요. 미국에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미국에 연락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도 의사 선생님 감기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때? 약을 좋아졌어요. 라고 해서 이게 반개방형이죠. 반개방형인데 앞에 읽으면 그냥 쓸 수 있도록 의미가 미국에 도착하다.
약은 당연히 먹다밖에 없죠. 만들다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통제 확장? 통제하지만 확장이 됐고, 확장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통제되어 있고, 앞에 이제 다 어렵지 않게 단어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배치 순서도 적절해요. 미국에 도착하다가 바로 보이는 거, 바로 앞문장이 이렇게 보여서 그걸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연락주 다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한 단계 생각해야 되죠. 병원에 다녔고 의사 선생님이 감기라고 했고 그래서 약을 내가 만들진 않잖아요. 먹다. 조금.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죠. 난도가 높은. 그래서 이제 배치 순서도 적절하고 또 하나 또 이런 색깔은 제가 이제 장점이라고 했는데 좋은 점. 이 문제의 좋은 점은 상황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서 자마자가 사실 의미 기능이 어떤 동시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딱히 그 화행적인 측면에서 없어요. 그쵸?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 말할 때 자마자를 쓰세요. 그러니까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쓰냐 이런 식으로 도착하자마자 연락 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약을 먹자마자 괜찮아졌어. 이거는 많이 말하진 않지만, 자, 그래서 상황을 제시하려고 했다. 상황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대화쌍이 하나, 아이고, 잘 안 나오네요. 대화쌍 자체가 한 개, 두 개, AP, AP 이렇게 두 개씩은 나와야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목표사 그 목표 표현이 아주 적절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잘 보이는 거라는 거죠. 일종의 기능을 보였고, 그다음에 대화도 굉장히 실제적이죠. 이런 거 같은 거요. 그래서 그리고 대화도 실제성이고 목표 표현이 실제로 이럴 때 잘 사용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열심히 생각하셨든지 자마자가 언제 우리가 많이 쓰지? 빈도가 높은 경우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실제적이죠. 고향에 돌아가고 선생님이 돌아가면 아 돌아가자마자 연락해 라든지 엄마가 한국에 가자마자 연락해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습자에게도 실제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서 하셔도 돼요. 엄마와 뭐 자기와의 대화로 한 번 더 만들어 보라라고 한 번 더 여기 저 같으면 C에서 이제 내가 후엉이에요. 그럼 후엉과 후엉 엄마 해서 자기 나라 말로 할 걸 한국말로 바꿔보는 거.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은 원래 만들기를 과제라고 했는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연습지입니다. 연습지에 좀 잘 만든 연습 문제죠. 아까 그림 주고 하는 거는 그림으로 이 상황을 대변하고 했다면 이건 말로 이렇게 대변을 한 거니까 그 조금 전에 봤던 그림 주고 설명을 주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는 거나 비슷한 형태의 단계 방향 통제 확장형 연습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제 여러 스타일을 드리려고 좀 이런 것도 뽑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건 조금 고민은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보시다시피 과제 활동지로 만드셨습니다. 태스크로 만드셨습니다. 느라고를 이용하여 빈칸의 대화를 완성하세요. 물론 그림을 찾으시느라고 쓴 것은 알지만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느라고를 이용해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대화를 만들까요? 물을 주느라고인데 운동을 하느라고 힘들어요. B는 나오는데 A를 했다. 운동하느라고 힘들어요. 다음 사람 무슨 말을 하지? 꽃에 물을 주느라고 무슨 말을 할까? 이거 뭐지? 아, 회의하느라고. 그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보기가 없습니다. 일단 보기가 없어서 만들기가 힘들고 심지어 A, B 대화로 만들려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제 활동지는 맞아요. 완전히 개방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 지시문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사항은 이게 보면 학생들은 쓰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완성하라고 했으니까 쓰겠죠. 그러니까 기술 통합이 아니야.
아니다. 그럼 이거를 말하기로 시키면 되죠, 선생님? 제가 그냥 말해도 말하기 기능만 있잖아요. 언어 기술이 적어도 두 개 이상이 통합이 돼야 그걸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두 개 다, 뭐 지시문은 그렇다 쳐도 일단 기술 통합적이지가 않습니다. 매우 불친절해서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면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건 연습지다. 이렇게 만드신 건 연습지의 마지막 문제? 근데 잘 만드신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 약간 무책임해요. 선생님이 답안을 작성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 입장에서 답안을 작성한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적어도 여기에 뭘 주겠죠. 이게 상황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오늘 뭐 이거랑 두 개를 한다면 오늘 왜 늦었어요? 아, 어제 재미있는 드라마를 늦게까지 보느라고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거 하나를 보고 학생들이 이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연습지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을 갖다 붙이셨는데 교사의 의도가 전혀 학생들한테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과제를 만들지 마시고 연습 문제 만드시려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그래서 연습지의 포인트는 제 생각에 만드시고 그냥 몇 시간을 두세요. 오전에 만드시고 오후쯤에 저녁이나 다시 열어서 내가 학생이다. 한국말 전혀 모른다. 그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되시면 연습지는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과제는 좀 그런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습지는 학생 입장, 이게 학생용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이걸 받았을 때 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실제로는 10중 8구 이 연습지가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학생은 이걸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고 선생님은 지식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죠. 면이 안 선다. 그래서 문제는 면이 안 서는 것도 좋은데 이 다음 수업이 다 엉망이 된다. 한번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가장 문제죠. 수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태스크 과제 활동은 무엇인가? 짜잔하고 되게 멋진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나왔네요. 자, 반드시 멋지게 보이실 필요는 없다는 의미에서 넣었어요. 과제 1, 2로 했는데요. 딱 보시면 과제 1은 무엇인가 다 있어요. 그쵸? 텍스트가 있어요. 과제 2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1이 아마 샘플이 될 거예요. 역할놀이 아시죠? 롤플레이를 하는데도 이렇게 주었어요. 뭘 주고 하라고 하는 거, 빈칸 주는 거. 아까 그림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림만 준 건 이것만 주신 거예요. 물론 그림이 조금 키우는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에 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제 활동으로 제가 분류했습니다. 또한 과제를 분류한 이유는 또 하나는 언어기술, 가장 큰 건 언어 기술이 통합되죠. 대화를 완성하고 역할놀이를 해보기가 적어도 쓰고 말하고 듣기가 되죠. 안 써도 친구하고 읽어보면서 친구가 뭘 말하면 듣고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제로는 분류하는데 여기에 땡땡 이런 거, 이 빈칸 주는 거 굉장히 낯설어 해요. 그냥 이름을 주세요. 경미야. 그러면 여기다가 경미를 쓰시면 되죠. 엄마와 경미. 밥 먹어. 근데 딸이라는 걸 이제 가족 관계임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럼 경미 딸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어쨌든 이렇게 있으니까 야 뭐를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무슨 부호 같아요. 어서 밥 먹어. 뭐뭐야 다시 나오고. 그러다가 이게 문장 부호도 막 두 개가 있네요. 헷갈려. 하나만 쓰세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이 다 쓰기의 샘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여긴 쉼표 맞았는데 이렇게 쓰면 학생들도 이렇게 따랐어요. 무의식적으로. 대답 없음. 대답 없음을 꼭 넣으셔야 될까요? 자, 대답 없음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대답도 우리가 잘 안 쓰고 없음, 음은 느라고 할 땐 배우기는 했겠네요. 대답하지 않는다라든지 똑똑 노크라고 똑똑도 뭔지 몰라요. 학생들은 사실 이 지문에 들어가 있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행동 지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어서 나와서 밥 먹으라고 대체 왜 대답이 없는 거니? 대체도 사실은 어려운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뭐뭐 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요새 공부는 잘 돼?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요. 엄마 되게 친절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것 같은 것은 이제 잘 안 되면 선생님이랑 학생 하나에서 이제 시연하셔도 돼요. 네, 뭐, 쉬엄쉬엄 해라 좀 어렵네요. 그다음 되는 이거 틀렸습니다. 선생님 맞춤법.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통합형이고 이 정도면 과제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이 되어서 느라고를 이용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넣으셨네요. 느라고를 넣으라고. 여기는 느라고가 없었네요. 그럼 여기 느라고 안 해도 되는 건데요. 여기다 느라고를 넣으셨어야 되네요. 그쵸? 여기다 느라고를 써주셨어야죠. 그리고 여긴 안 써주고. 자, 그래서 기술 통합적이라는 의미에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개방형으로 아예 개방형으로 두셨죠. 그래서 이제 과제를 만드셨는데 실제적인 것 같아요.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이잖아요. 누군가의 딸과 아들로서 여기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로는 아마 이런 말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버전으로 이제 바꿔보는 거니까 학생들이 좀 실제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느라고 중에서도요. 예. 물론 한국에선 이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자기가 뭐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살았을 때 이런 말 할 수 있고 또는 재밌게 뭐 이런 학생들도 아마 나올 거예요. 뭐 재미있는 표현을 막 이렇게 그런 거 써서 하는 것도 했고 그러면 이제 역할놀이 다음에 선생님이 당연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시고 재미있는 거라든지 잘 만든 것은 샘플링해서 일어나서 해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이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멋져 보이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같이 해봅시다. 자, 이것도 일종의 친구와 같이 대화니까 롤플레이예요. 자, 하나 볼게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오늘 우연히 만났는데 두 사람 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변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인가요? 노래를 잘하더니 가수가 됐구나. 키가 작더니 키가 많이 컸네. 이건 던이겠네요. 이제 목표 표현에 여기 입력 강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왕이면 하세요. 던이의 빨간색 아니면 진하게라도 하시면 학생들은 우리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것은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자 학생 입장에서 만드실 수 있어요. 1번은 여기 주었다 치고 근데 이건 대화는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라고 했잖아요. 2번은 어떻게 할까? 선생님과 학생. 공부를 잘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은 학생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을 하면 무슨 말을 할까, 선생님이? 왜 그래요? 왜 공부 안 해요? A씨? 그럼 A는 뭐라 그래요? 요즘 피곤해요. 힘들어요. 고향 가고 싶어요. 선생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요. 이러고 끝 아니에요? 잘 안 나옵니다. 여기 던이를 사용하는 말도 없고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잘 못했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 그냥 대화 만들라고 했잖아요. 던이를 사용하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목표 표현 사용 여부가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대화성도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기껏해야 학생들은 A, B, A 이 정도 만들고 그냥 다 했어요 이러고 앉아 있을걸요. 예, 그러니까 대화성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지 최소의 조건 A, B, A, B 라든지 이걸 말로 주기가 여기다 주면 대화쌍이란 말도 모르고 그쵸? 그러니까 보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아깝죠. 이 그림을 그냥 주시지 말고 두 사람 대화하는 걸로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반갑다 누구야? 그래 잘 지냈어? 너 너는 가수니? 뭐 이러면서 난 가수야. 내 노래 들었어. 너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하던 가수가 됐구나. 그러는 너는 뭐 키가 작더니 이제는 크네. 못 알아보겠네. 뭐 이렇게라도 해야 ABABAB 좀 세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거를 보고 요거와 요거를 만들죠. 그러면 너무 적네요. 이거 아니면 이것밖에 안 만드니까. 하지만 뭐 두 개를 다 만드는 것도 이거 있죠. 대화문을. 그래서 이건 읽고 이게 지문이 길죠. 텍스트가 읽고 학생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겠죠. A 누가 하고 B 누가 하고. 그럼 의논 안 한다고 해도 혼자 쓰고 말하고 읽고 기능은 언어 기술은 통합되죠. 그래서 태스크는 맞는데 이제 제시 방법이 좀 그렇다. 예, 학생들이 하기가 수행이 잘 안 된다. 선생님이 많은 말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주었을 때 학생들은 약간 뭐지? 이러고 있거나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 만들고 끝날 것 같다. 그런 확률이 높다. 목표 표현 노출 정도. 그래서 한 번 쓸 건지 여기는 두 번 썼잖아요. 각자 한 번씩. 근데 여기는 던이가 두 번 나올까? 여긴 두 번 나오나요?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시가 명확해야 학생들의 수행 또 발화 수행도 의도대로 그러니까 변화 여기에 던이는 기능 중 핵심 기능을 변화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겠죠. 피드백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자, 우리는 1번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친구 오랜만 이건 똑같네요. 아까 그거와 그랬더니 얘는 미나 얘는 민수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뭔가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게 출력물을 제가 가지고 하는 거라서 잘 안 나오네요. 미나야 반가워 잘 지냈어?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하고 여기 넣는 거죠. 근데 여기도 던이 여기다가 던이를 사용 이거 잘 안 읽으니까 여기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뒤에를 보고 알겠죠. 너도 많이 컸는데 그럼 크다를 넣어야 되나 봐. 여기 넣나 여기 넣나 고민하겠죠. 그다음에 너도 많이 컸는데 뭐 그건 그렇고 무슨 일 하고 있어?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가르치더니 선생님이 되었구나. 뭐 이렇겠죠. 예전에는 여기는 무슨 여기도 던이를 넣는 거니까 넣고 근데 이제 제가 못 푼 건 이거 예전에는 남자한테 예전에는 지금 날씨는 해? 그럼 뚱뚱하더니예요? 아마 던이 어쨌든 가까운 친구인가 봐요. 초등학교 친구니까. 네, 그런 말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 말을 이제 이게 문화인데요. 그럼 한국 친구들 이제 외국인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막 얘기해도 되나 보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자 너 옛날 뚱뚱하더니 지금 날씬하다. 이건 칭찬이니까 괜찮은가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나요? 뭐 저는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예문도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로 문화 코너 이런 건 정말 진부하고요. 저라면 이건 안 넣겠습니다. 그냥 두 번만 연습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이건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적사항이 될 거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두 번을 써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근데 던이라고 하면 한 번 하는 걸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여기는 문제를 바꾸셨나 봐요. BTS 콘서트를 봤어요. 이건 선생님과 상담 똑같은 걸로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것은 선생님들이 보시다시피 그림도 있고 어떤 상황도 말로 주어졌지만 굉장히 통제돼 있죠. 완전히 통제는 아니에요. 여기는 자유롭게 넣어야 되는 그래서 통제 확장형의 연습 문제가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 물론 대화를 만들어 쓰고 읽고는 하겠지만 이거를 과제로 보기에는 조금 연습에 좀 가까워. 이게 텍스트를 다 또 주다 보니까 아까 아예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과제로는 봤었는데 그다음에 상황을 제시해서 목표 표현의 기능을 파악하는 거는 그래도 좋은 점입니다.
통제 확장형 연습 문제로는 좋다. 상황도 다 주시고, 그다음에 던의를 여기다 주시면 더 좋겠지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 이렇게 많이 변해 있는 걸 할 때 던의를 쓰는구나 라고 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를 보실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제 먼저 갈게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똑같은 것인데 수정 저는 과제 태스크로 적합했는데 수정하고 나니까 이것 자체는 훌륭한데 과제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습지다 이건. 연습지를 잘 만든 연습지죠. 굉장히 열심히 생각해내신 연습지. 연습지에 1, 2, 3번이라면 3번에 해당하는 연습지죠. 예, 이게 이제 통제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 그래도 이제 연습지로 살리실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복수답안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제 답이 좀 선생님의 의도와 다른 것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답이 좀 모호하다예요. 이렇게 연습지로 할 때, 과제로 할 때는 괜찮습니다. 태스크 과제는 어차피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연습지일 경우에는 답이 좀 어쨌든 범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볼게요. BTS 공연 정말 멋있었지? 정말 대단했어. 던이가 여기 한번 들어가라는 거죠. 미나가 대단했어. 지난번에는 볼까요? 콘서트 공연이 멋있었다. 지난번에는 춤을 별로 안 BTS는 춤을 추는데 뭐 안 췄다 좀 덜 췄다고 생각. 지난번에는 뭐 개인기가 없더니 이번엔 개인기까지 해서 너무 좋더라. 멋있었어. 뭐 이런 걸 할까요? 맞아. 여기도 근데 문제는 던을 또 써야 돼요. 한 번은 어떻게 넣겠는데 두 번째 BTS는 못하는 것이 없어. 그럼 얘가 무슨 여기서 아까 개인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응 맞아 뭐뭐뭐뭐 그랬더니 아 BTS는 얘가 개인기를 얘기하겠네요. 영희가 맞아. 그럼 이건 뭐라고 하죠? 누구누구는 전에는 하던 그래서 두 번 더니가 저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BTS 콘서트를 보거나 그런 어떤 그런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두 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분인가 봐요. 더니가 두 개가 나오고 마지막에 맞장구 치는 말이 못하는 것이 없어까지 이해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제가 된, 확장이 돼 통제예요. 여기에 맞춰야 돼요.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다재다능한 것이 영희가 말하고. 그럼 미나는 뭘 말하죠? 미나는 이제 생각하기로 음, 뭐 무대 장치가 지난번에는 뭐 색깔이 하나더니 지금은 여러 가지 색이 더 화려해졌어. 뭐 이렇게 쓰나요? 맞아. 그리고 개인기도 뭐 개인기를 안 하다가 지금은 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제 확장으로 이 말을 주었기 때문에 2번은 조금 어렵다. 정말 하시고 싶고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이런 콘서트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런다면 학습자 맞춤형으로 난 넣겠다. 그럼 뒷번호로 해주세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못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서 이 문제 정말 아닙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것은 선생님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는데 그래도 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주 쉽게 그냥 웬만큼 이제 저로서는 풀 수 있고 이거는 그래도 어렵지만 좀 할 것 같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연습지입니다. 좋은 연습지 3번 문제. 이제 열심히 만드셨는데 조금 앞에 거를 이제 과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과제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범위가 약간 모호하게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연습지고 어떻게 하면 과제냐 그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것은 통제 확장형 연습지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좀 미궁에 빠지죠. 그렇다면 과제 활동은 무엇인가 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굉장히 신박하다라고 했던 건데
똑같은 던이에요, 보시면. 근데 이제 이런 자료를 주고 예시도 줬어요. 그리고 대화 자체가 과장님과 카이시죠. 그래서 회사 상황이다 이런 자료를 보고 그럴 때도 던이를 말하겠죠. 항상 뭐 일반적인 대화에서 던이가 또 쓰기지만 세탁기가 얼마나 팔렸어요? 250만 대 팔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표도 읽으면서 뭐 숫자도 쓰고 왜 줄었을까요? 2017년에 결혼한 사람이 줄더니 판매량도 줄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대화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어떤 이런 자료 수치를 보고 회사 상황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좋은데 표현이 적절한가 이게 지금 여기서요. 여기다가 여기입니다. 앞에 거는 던이가 괜찮은데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 말하니까 2017년에 결혼한 사람이 줄더니 결혼한 사람이 2017년에 줄었다는 통계 자료가 있나요? 이거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여기 뭐 결혼 그게 있으면 그거와 결혼 결혼 인구의 결혼 가구의 변화와 가전제품 판매량 변화를 두 개를 같이 비교한다. 그럼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어색하죠. 결혼한 사람이 줄더니 판매량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줄어서 이렇게 인과관계든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더니가 앞에는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썩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할을 나누어 대화해 봅시다는 뭐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세탁기 있고 냉장고나 에어컨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연도도 많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여기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이 줄더니 판매량도 줄었어요. 다른 그래프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든 하나로 갖고 하려고 보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던이의 활용계가 나와버렸는데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을 했는데 어쨌든 이 태스크 자체로는 같이 대화를 쓰고 같이 말해보는 이것도 통제된 거 아니냐. 이건 그냥 샘플을 줬고 여기서는 그냥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료를 준 것이라서 이거는 통제 확장형은 아닌데 연습지는 아닌데 태스크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차이가 좀 미묘하죠. 예, 이게 근데 보시기에도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 네. 조금 어려운 게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자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했더니 이제 그 선생님 고민 끝에 이렇게 더 훌륭하게 채찍과 당근을 잘 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건데 비슷한 느낌이죠. 이제 뭔가 변화하는 거를 주고 텍스트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칭찬드렸어요. 현정씨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게 현정씨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던이의 핵심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어가. 그래서 여기 이제 현정씨 일기라고, 여기 현정의 일기가 있네요. 저처럼 이렇게 너무 이제 한국 교육처럼 현정의 일기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 이렇게 쓰신 거죠. 이제 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썼는데 그렇다면 이 일기에 따라서 표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냥 설명이 없어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2019년 12월 31일 지금은 이랬는데 2020년에는 이렇게 변할 거라고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영어 공부도 하다, 살도 찌다, 빼고 싶다 이런 것들 줄이다가 다 있고 예시도 줬어요.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긴 대화에서 앞부분을 예시로 준 거죠. 현정 씨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운동을 안 하더니 그래서 안도 어울린다는 걸 노출을 했네요. 학생들이 쉽게 만들지는 없어요. 이게 부정문에 안 하더니 못 하더니를 쉽게 만들진 않죠. 배우자마자. 그래서 운동을 해요. 하네요 라든지 왜 그렇게 달라졌어요? 살을 빼고 싶다고 하더니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형인 거죠.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세련되게 대화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냥 이 자체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름을 저는 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 AP나 가나로 주는 거 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 그러니까 두 사람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AP의 관계가 뭔데? 뭐 은행원과 후엉씨라든지
아니면 흐엉과 한국 사람 친구, 한국 사람 이름, 뭐 기수, 뭐 이렇게 주든지. 그럼 아, 한국인과 외국인의 대화, 친구의 대화, 뭐 아니면 선배와 뭐 흐엉 이런 식으로 주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도 맥락이 노출되고 친소 관계가 드러나요. 굳이 여기서 안 써도. 그래서 여기서 현정 씨가 아닌 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기 미나 뭐 누구라고 할까요? 철수. 그래서 현정 씨의 친구 임을 알 수 있게 여기 현정이는 학생들은 그런 것도 혼돈돼요. 현정 씨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라고 했을 때 A의 이름은 현정은 아니에요. 그냥 미나로 쓸게요. 그런데 B는 누구일까? 이런 것도 학생들은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주어가 없으니까. 현정 씨가 운동을 안 하더니 운동을 해요. 근데 우리 아무도 현정 씨가 운동을 안 하더니 그런 말은 안 하기 때문에 안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주세요. 또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라기보다 현정 씨가 많이 달라졌네요. 라고 꼭 질문 안 주셔도 돼요. 네, 현정이가 운동을 안 하더니 2020년에 올해는 운동을 하네요. 뭐 이렇게 주신다든지 조금 더 다듬을 필요는 있죠. 물론 선생님들이 경험하시지 않은 분들이시니까 그런데 정말 잘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도. 그래서 더니를 저도 실제로 갔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면 좋겠구나. 근데 이제 하나 오게티도 있다고. 자, 다고 하더니라고 확장을 하셨거든요. 이게 확장이 뭐냐면 교재에서는 그냥 어, 뭐 동사 더니 이런 식으로만 주는 거예요. 바쁘더니 형용사도 되던가요? 뭐 이런 식으로 준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에 다고하다 간접화법이 있고 거기에 또 더니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쌀을 빼고 싶다 말했어요. 그리고 더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그냥 더니를 처음 배웠을 때 이것까지 주시는 건 다고하다는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더니 나올 때쯤이면 다고하다는 거의 다 배운 상태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접화법 다고하다가 앞에 붙고 거기에 또 다가 없는 상태로 더니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장시켜서 노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데 거의 80% 던이 나올 때 보통 교재들이 다고하다는 선수학습된 요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고하더니까지 확장해 주신 것. 의도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만들라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근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다만 어떤 교재는 제 기억에 다고하더니 자체도 목표 표현으로 따로 선정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재가 그 교재라면 여기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고하더니 자체가 쉽지 않아요. 간접화법에 다고하더니. 그래서 아마 따로 또 가르치시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거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교재에 다뤄질 때는 그 교재에서는 요 더니는 먼저 가르쳤겠죠. 그리고 다고하더니가 또 나오는 거죠. 그만큼 다고하더니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교재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확장이 되었다는 점, 네. 그리고 노출을 자연스럽게 시켜주셨다는 점. 예, 전제는 다고하더니가 이 교재에는 안 나온다. 네, 그런 거에서 근데 이제 아이디어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죠. 학생들은 어렵지만 태스크로 이 정도 더니에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읽기도 충분히 되고 쓰기도 되고 말하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태스크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게임으로 주시겠다는 거고 여기 이제 느라고 아니 자마자네요. 자마자로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각자 주고 하는 건데 이 게임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잘
설명은 잘 하셨는데 제가 저기는 이해가 안 됐고 이렇게 긴 텍스트도 읽고 학생들이 읽고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태스크로 이런 게임을. 근데 조금 복잡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게임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게임 운용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게임 자체, 뭐 단어라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실제로 한번 학생들한테 한번 해보였을 때, 시연했을 때 될까? 가 좀 궁금한데 실제 학습자한테 이걸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신합니다. 이렇게 태스크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많이 칭찬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짝으로 하는 태스크인데, 자, 듣자마자라고 자마자를 써야 된다고 보여주셨고, 자, 옷은 당연히 입는 거죠. 입고 화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마자로 계속 여기도 노출도 시키고, 어떨 때는 이거를 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반개방형, 예, 연습지예요. 근데 연습지를 가지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이거를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짝 맞춰 번호 쓰는 거죠. 그림을 보고. 그래서 이걸 뭐 충분히 게임처럼 해도 돼요. 누가 먼저 이거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이 읽고, 뭐 들으면서 뭐 쓰고, 이걸 해도 되고. 그래서, 음, 아주 복잡한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열심히 하셨다는 점에 큰 칭찬을 했고요. 특히 이거 그림 보시면 조금 투박한데 실제로 그리셨다. 본인이 그리신 게 아니라 뭐 학생한테 부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림 잘 그리는 학생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작을 하신 거죠. 이거에 맞게. 그만큼 이거에 맞는 그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생각해 주셨다는 점을 정말 높이 칭찬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던이도 그렇고 던이는 정말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내지 못한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밀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만 그림은 뭐 그리신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이 쓰기를 하실 때 여기 문단 나누기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글로 보여주실 때는 쓰기 규칙을 좀 적용해 주세요. 이거 자체로 좋은 쓰기 샘플이 되는데 학생들도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가 문단을 지금 나누신 건데 한 칸 들여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눈썹 같은 거를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 생각보다 우리 신체 그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 많이 쓰는 단어가 교재엔 잘 안 나와요. 미스 눈썹, 눈썹은 어디 있어요? 자, 이걸 모른다고 해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눈썹이 진하잖아요. 이게 눈썹이구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조금 더 과장해도 되지만 실제로 프린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혹시 눈썹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안 돼. 이거 보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걸 세트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고 나중에 이거 주는 것보다 같이 줘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운용하시는 어, 뭐 그런 기술이고요. 아주 음, 뭐 좋습니다. 이 정도면 물론 여기 단어 그런 거는 뭐 제가 뭐 이 수업에서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저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태스크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지금 가진 걸로는 어, 이런 자료들 물론 다 공개해도 된다고 좋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고 또 비포와 애프터 피드백 전의 형태와 또 피드백을 드린 다음에 나온 그 아웃풋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상황이 그렇게는 안 돼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하셔서 태스크는 태스크답게 언어기술 통합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지시문이 좀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용입니다. 이거 둘 다 학생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점. 연습은 선생님들이 연습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핵심 기능에만 초점을 두시되 사용하는 단어를 통제까지는 제가 이번 학기는 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선생님들 갖고 계신 워크북을 주로 보시면 거기 다양한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연습 문제 만들 때 막 새로운 문제 유형을 개발하려고 고심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그냥 사용하시되
적어도 1, 2 아니면 1, 2, 3으로 문제를 내주시면 좋겠고 보기를 주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선생님들께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제 안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제 과제 중에 좀 상담을 받고 싶다, 정말 너무 답답하다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가이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실제적인 태스크와 연습지, 그러니까 교육 자료, 교육용 자료 제작의 실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더 여기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더 나은 훌륭한 부교재를 교육 자료를 개발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